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조종사 입문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조종사에 처음 도전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중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금 조종사가 앞으로 장래 조종사가 되고자 하는데 어떤 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다 과목별로 돼 있죠. 비행 이론 봐야 됩니다. 또 뭐 항공 기상 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과목별로 하려면 책도 많고 또 내용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집 또 따로 봐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어떤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집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도 이제 그 머릿속에 쭉 두던 중에 최근에 이제 경량항공기가 저희가 이제 발행한 게 있어요. 경량항공기. 이제 경량항공기가 있었는데 이 경량항공기 수준을 좀 높이자. 왜냐하면 이 경량항공기가 사실 전 과목이 수록이 돼 있거든요. 전 과목을 아주 요약을 해서 들어있고 거기다 이제 간단한 문제집까지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 조금 자가용 조종사 과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가용 과정에는 미치지 못해서 그럼 경량항공 그 책을 좀 더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문제집도 좀 많이 보강을 해서 경량항공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의 책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의 역할을 해보자. 그런 그 목적을 두고 집필한 게 조종사 입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내용을 좀 소개를 할 텐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차례 내용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제일 앞에 이제 책 한번 딱 보시면 돼요. 자, 그 차례하고 그 머릿말 이게 보시면 이 책이 어떤 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 과목을 필요로 하니까 비행이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공중항법, 성능, 무게, 항공 기상, 그다음에 항공 생리화. 왜냐하면 최근에는 항공 의사결정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왜 그러겠냐면 항공기는 그만큼 많이 자동화되고 있는데 인간은 그대로거든요, 사실. 인간의 능력이 자꾸 방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항공 생리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항공 심리 이런 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가용 사죠. PPL 과정이잖아. PPL 우리가 PPL이라고 하죠. PPL 자가용 과정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가용 과정도 마찬가지 이거 책을 전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집 있거든요. 문제집, 기출 문제, 뭐 예상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파랭이 책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파랭이 책의 문제집을 이렇게 같이 크로스해서 보시면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자가용 과정이나 여러분들 자가용 과정만 자가용 과정 그다음에 이와 같이 그 입문서 과정을 한번 쭉 틀을 잡아 놓으면 그 다음 상위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커머셜이죠. 커머셜 라이센스에 들어가는데 커머셜하고 그다음 뭡니까? 뭐 운송용이잖아. 운송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과목이 거의 뭐 비슷해요. 과목은 똑같고 거기에 내용만 좀 더 이제 보강이 되는 거예요. 내용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렵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요것만 좀 잘 익혀 두시면 앞으로 상위 과정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사실 이 과목 전체를 다 다루려면 어느 정도 뭐 수준을 딱 잡아놓고 전체를 다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렇게 많이 서술을 했고 거기에다 문제집은 더 많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페이지가 약 550쪽 돼요. 556쪽 총 556쪽인데 적지 않은 페이지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막 그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그 영어도 좀 많이 표현도 해놨고요. 영어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게 이제 우리 책의 장점이거든요. 장점. 책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 그림도 많이 해놔서 그림에 대한 설명하시면 이 정도만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 상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 과목별로 다 돼 있잖아요. 과목별로. 제가 이제 항공역학 같은 경우, 항공역학 좀 그 수준이 높은 항공역학 같은 경우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항공기상, 뭐 항법, 뭐 이런 책은 다 단어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또 크로스해서 보시면 상위 과정을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 한번 필요하신 분 쭉 훑어보세요. 그 다음 예를 들어 문제도 돼요. 문제 영어도 같이 이제 표기를 해줬고 이 이제 문제집의 그 장점은 우리 이제 문제집 장점은 이렇게 해설이 다 돼. 해설 그죠? 해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 해설이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해설을 잘 보시고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근데 또 본문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다 못 다루니까 문제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요 문제를 잘 하시면 나중에 커머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비행 구조, 그다음에 문제 역시 문제 같이 들어가 있고. 항공교통 절차 통신이 뭡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거든요. 공항 운영 절차예요. 공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 그 디지털로 그 인쇄가 되어 있으니까 그림도 아주 해상도가 좋아요. 뭐 글자는 물론이고 해상도가 좋으니까 뭐 컬러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컬러는 못했고 가 아주 좋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보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뭐 공중항법, 이거 단일 공중항법 지금 같은 경우 뭐 조종실은 완전 이제 그 자동화돼 있으니까 공항에서 공항까지, 공항에서 도어 투 도어는 에어포트거든요. 에어포트 그것까지 다 이렇게 스스로 갈 수 있는 항법이 많이 했는데 뭐를 이렇게 공중항법 기초 어려운 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뭐 아마추어라든지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깊은 지식이 필요 없지만 사실 그럼부터 이제 그 상위 과정을 하시는 분들 이거 과정이 다 알아야 돼요. 공중항법, 무선항법, 뭐 위성항법 뭔지. 왜냐하면 뭐 비상시에 그것을 다 대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또 항법이 어떻게 되돌아 어떻게 그 작성이 되고 어떻게 작동이 된다. 그런 원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항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 마찬가지 이렇게 문제집을 쭉 해놨어요. 뭐 무게와 성능 이게 아주 중요하죠. 기출 문제 역시 마찬가지 있고 기상도 가장 조종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이만큼 우리 항공기 운항만큼 기상에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로 공을 뜨면 이런 기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조종사는 이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보고하는 그 기상 보고가 있잖아요. 기상 보고 예보 이런 항공도 이걸 지금 놓고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읽고 해서 내가 갈 것이냐 말까 그 노고를 결정하는 게 이런 중요한 항공 기상 노선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잘 알아셔야 되고 마찬가지 기출하고 예상 문제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항공 생리하고 항공 의상에서 왜 이런 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느냐. 항공기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 사고 난 때부터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계속 안전해져 가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에 반해서 자꾸 너무 이 자동화를 믿거나 아니면 너무 방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그리고 또 뭐 아울러서 항공 심리
그런데 항공 심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요에 따른 뭐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전 세계적으로 항공이 뭐 직격탄을 맞아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제 항공이 뭐 완전히 이제 어떻게 이제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저 계속 이 교류가 일어날 텐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물류의 그 핵심은 항공 이상 더 이상 빠르고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다시 코로나 극복하고 나면 활발하게 다시 한번 전 세계 하늘이 열릴 거로 봅니다. 그 외에도 뭐 드론 있잖아요. 드론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드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집필을 하고 있는데 드론 있잖아요. 드론. 그다음에 일반 항공 같은 거. 이거 이제 일반 항공 많이 이제 취미로. 그래서 일반 항공과 또 수직 이착륙 한다면 앞으로 무한정으로 지금 항공은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학습을 해나가서 전 세계에 뭐 우리 그 글로벌 시대의 그 항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항공 지식인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뭐 항공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조종사가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이와 같은 책을 좀 권고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항공 지식이 한 단계 더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